안녕하십니까. SNT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홍승혁입니다. 센터장님이 얼굴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당황스럽네요. 아유, 너무 푸근해 보이는데. 큰일이죠, 큰일이죠. 자, 일단은 단테소고 여름방학 수업 어떻게 진행할지 알려드리면서 중간고사 어땠는지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거는 같아요. 일단 저번 설명회 때 오셨던 분들은 아쉽게도 중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한 번 더 되새김질한다는 의미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 소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수학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학과 들어갈 때 논술 전형으로 들어갔어요. 최저 없는 논술 전형으로 들어가서 수학 하나는 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1회 대성 모의고사 공모전 대상을 탔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대성에서 모의고사 공모전을 열어요. 과목 상관없이 이제 공모전을 열어서 전국에서 한 200개 정도로 제가 들었을 때 200개 정도로 모의고사를 공모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과목 상관없이 수학 부분에서 제가 대상을 탔습니다. 이 타이틀은 아직까지도 저만 갖고 있는 타이틀이고 대치동에서 아무도 없어요. 저만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성 콘텐츠 평가단도 같이 하고 있어요. 대성 콘텐츠 평가단은 대성에서 신규 콘텐츠를 낼 때마다 저희한테 검수를 받습니다. 이걸 낼 수 있는지 오류 없는지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아이들한테 가는 것들 다 트렌드를 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제 컨텐츠 하나로는 짱을 먹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그런 자료들 아니면 문제들 퀄리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라벨하고 이투스북 검수위원도 맡고 있어요. 블랙라벨 같은 경우에는 검수를 조금 많이 잘했나 봐요. 검수하고 나서 이제 심층 인터뷰를 또 진행하자라고 해서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들이 본 교재에 잘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블랙라벨 대수 파트도 지금 검수를 요청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NT에서는 중동고 1등급반하고 단테소고 이렇게 맡고 있어요. 중동고 1등급반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때 100점 나왔고요. 노베이스인 학생도 이제 아주 높은 3등급, 한 1점 모자라서 3등급이 된 친구도 있습니다. 일단 중간고사 분석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객관식에서 상난이도는 없었고요. 하난이도가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쌤 B단계 이하가 많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다평입니다. 서다평은 배점이 큰 편에 속해요. 서다평 6개 합쳐서 몇 점이죠? 42점이에요. 42점. 그러니까 전체의 40% 이상을 서다평에서 점수를 얻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점수를 잘 주기로 유명하죠. 하지만 식이 없는데 점수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르치는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식쓰는 연습 먼저 이렇게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좋아진 친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제가 이제 가르쳐 보니까 확실히 타임어택 관리가 안 된 친구들은 서술형에서 조금 많이 깎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 있어야 될 식들이 없다든지 아니면 계산 실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실제로도 서술형 관련해서 첨삭을 아이들한테 주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다 꼼꼼하게 주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맞춰서 아이들한테 피드백 주는 편입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간고사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바뀐 거 혹시 아시나요? 배점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5점 2개에다가 8점 4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과 같이는 안 나올 것 같고 하난이도 2개에 이제 중상난이도 4개 이 정도로 구성이 될 거는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연계긴 한데 그 전에 이제 학교 프린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야 될 거는 같습니다. 지금 학교 프린트가 1주 전에 나왔던 걸로 보이죠. 거기에 이제 보시면 올해 기출들을 넣어놔서 그것들을 변형해서 넣겠다라고 학교에서 말씀해 주신 상태예요. 물론 변형을 어떻게 할지도 꼼꼼하게 말씀을 주셨고 대충 저는 다 꿰고 있어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내실지 감이 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일단 이미 맡겨주시고 계신 분들한테는 희소식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안 좋은 소식인 게 어떻게 나올지 다 아니까 이미 모의고사에 다 변형해서 넣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심화를 해서 나올지도 다 대비를 해놨어요. 아이들한테 다 필기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형될지 숫자 어떻게 나올지까지 다 예측을 해서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답 나와라,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어라, 다 선견지명으로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교재 같은 경우에도 변형이 돼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중간고사 때 올림포스를 변형해서 많이 냈던 것 같아요. 16번 객관식에서 맨 마지막 문제죠. 맨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도 올림포스에 있었던 맨 마지막 상난이도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서답형 2번 같은 경우에는 올림포스에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난이도를 조금 낮춰서 냈어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올림포스 부교재만 체크를 해도 어느 정도 많이 맞출 수 있다. 물론 변형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 올림포스에 있는 문제들을 서답형으로 어떻게 풀어낼지 이런 것들까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저희 아이들은 이미 문제 모의고사로 많이 풀어본 상황입니다. 중간고사 14번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기출에서 변형을 해서 냈어요. 지금 조명 때문에 살짝 안 보이는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갖고 계신 프린트에 나와 있나요 혹시? 아 프린트가 없어요. 아이고. 일단 마음의 눈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이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1년 6월 고1 거를 변형을 했어요. 이렇게 교육청에서 변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할 만한 문제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가 소팅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준다라고 했을 때 중간고사 대비도 완벽하게 됐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간고사부터 맡았으니까 중간고사 이후부터 맡았으니까 아쉬운 측면이 있긴 하지만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최근 5개년 기출을 소팅을 해가지고 좋은 문제들 다 아이들한테 이미 한 번씩은 경험해 보게 했습니다. 피드백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맨 위에 있는 거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대한 피드백이에요. 이 문제에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유형이고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달라. 다음부터는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편이고요. 밑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개개인으로 나가는 피드백입니다. 이제 정답률을 이렇게 갖고 있다. 이전 시험이랑 다르게 이런 부분에서 강점을 보인다, 약점을 보인다. 그 다음에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된다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주는 편입니다. 다음에는 틀리지 않게 해야 되니까요. 오답 관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 제가 채점을 일일이 해가지고 학원에 이제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 뭘 틀렸는지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해서 저한테 주시는 편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요거까지는 8회차에 해당하는 모의고사를 2개를 보기 때문에 총 합해서 16회죠. 16회차의 모의고사들을 소팅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틀린 부분들, 그래서 약점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애들마다 다 다르게 프린트를 줬어요. 확실하게 아이들마다 약점인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개개인 관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확실한 약점 분석이 불가능하다라는 걸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아이들에게 필요한 문제만 쏙 해서 드리겠습니다. 수업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내신 기간이었으면은 요거랑 조금 다르게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여름방학 기간이다 보니까 현재 진행하는 거랑 살짝 다르게 수업 플로우를 가져가고 있어요. 수업은 일단 숙제에서 핵심 문항 풀이를 먼저 해줄 겁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원했기 때문에 수업 방향을 조금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 1 같은 경우 복수 테스트입니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복수 테스트를 볼 거고요. 30분으로 진행해서 조금 짧게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해설을 한 다음에 이제 회차당 주제, 그러니까 수업 계획서에 나와 있는 회차당 주제별로 주요 문항하고 그에 대한 쇼컷을 연습하게 될 거고요. 요거 연습한 거를 어떻게 잘 공부를 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라운드 2 당일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도 해설하고 나서 주요 문항이랑 쇼컷 연습을 다시 하게 되고요. 지금 테스트 시간을 원래 45분이었거든요. 이제 풀모의고사 형태로 진행해서 45분이었는데 문항 수를 조금 줄이고 나서 30분으로 이제 시간을 좀 단축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여름방학 때 저희가 진행해야 되는 과목 자체가 공통수학 2잖아요. 공통수학 2는 물리적인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도형에 관련한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집합과 명제, 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 문장이 맞는 거지 참거짓을 판단해라부터 시작해서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복잡한 워딩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익숙해질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문제풀이나 개념 설명 같은 걸 더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30분으로 테스트 시간을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지금 11회까지 진행을 했고요. 라운드 1, 2 합쳐서 총 22회 진행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이 종강날인데 그때까지 진행하면 24회 아이들이 시험 보기 전에 실제 시험하고 똑같은 난이도 혹은 더 어려운 난이도의 시험들을 24회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소팅하고 그 다음에 변형을 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확실히 아이들의 만족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평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게 나오긴 합니다. 왜냐면 학교 시험보다 어려워야 돼요. 어렵지 않으면 실전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프린트도 반영했고요. 학교 선생님이 좋아하는 유형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수학 한 분만 계시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내시는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매년 어떻게 내셨는지를 보면서 확인을 하다 보면 아, 이런 거 내시겠구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유형 꼭 내시겠네 하면서 그런 거까지 체크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대응하는 출제자의 능력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말 때도 아이들 좀 점수 오르는 모습 현재 다니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콘텐츠는 방금 얘기해드린 대로 이제 부교재랑 학평 변형 반영해서 이제 본교재를 구성하고요. 그에 플러스 해가지고 실전 모의고사 같이 모의고사를 진행하는 거는 내신 때, 방학 때는 실전 모의고사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문제들만 모아가지고 확실하게 아이들이 30분 내에 많은 것들을 풀고 갈 수 있게 테스트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간고사 때의 결과인데요. 제가 이제 단대소거는 중간고사 이후부터 맡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중동고만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 중동고의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앞서 설명해드린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고요.